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이삭빛 TV 독서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현석 시활동가입니다. 시인님, 오늘 우리가 소개할 아주 최근에, 원래 해밍웨이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Plain English. 이 PLAIN은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영어가 최고의 영어라고 했는데 네. 요즘 세상도 좀 복잡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에 아주 평범한 언어 같지만 우리 가슴을 톡톡 두드리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죠?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아니, 책입니다. 어떻게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모신 손님이 계시죠? 초대 네. 손님. 자, 본인이 한번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 이재현 아나운서 아빠 이형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잠깐요. 이재현 아나운서의 아버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같으세요? 이재현 아나운서는 MBC 뉴스, 8시 뉴스의 아주 메인 앵커로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면서도 아주 다부지고 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재현 아나운서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잠깐 이재현 아나운서와 혹시 통화가 된다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친구 겸 또 마지막에 진안 마령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임을 하실 때도 학생들과 엮은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비록 학생 수는 적지만 아이들의 눈망울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수놓은 책이었어요. 오늘 그걸 갖고 오지 못했네요. 그런 아버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훌륭한 또 따님이 이런 글을 또 섬세하게 아름답게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독실한 우리 이영희 교장선생님은 40년 동안 전라북도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 아마 별 보고 다니신 분이었어요. 전주 사대부고라든가 정읍고등학교에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교감 선생님으로 좀 오래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동행하는 이런 교육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안 마령고등학교에서 별 같은 아이들과 정년을 보내면서 뭐랄까 약간의 여유와 행복을 느꼈던 친구이자 또 훌륭한 교육자십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가 몰라도 우리 이재현 아나운서가 그 목소리도 아주 뭐랄까요 명쾌하고 지금 책이 두 번째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나온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법. 마법. 네네. 이게 하루가 24시간인데 네. 옛날에 25시란 말을 들어봤어요. 네. 근데 48시를 하는 책에 이어서 다정한 말이 뭐요?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네, 이 책을 냈는데 제가 이 책을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톡톡 와 있는 이야기, 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이라도 내가 조금만 더 받아들여서 뭐라고 할까요? 좀 변화시킨다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말 듭니다. 한마디가 삶을 바꾼대요. 참 대단한 어떤 철학과 되게 네. 엿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다 기독교 가정에서 아마 우리 재은이를 잘 뭐라고 할까요? 키워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교육 철학으로 따님을 키웠습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뭐 또 가음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뭐 내세우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라. 예. 그것이 아마 가장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말하자면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고 또 불안한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우며 살자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한 줄기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리더가 되자. 그런 리더의 교육 철학이자 자녀를 키우는 마음가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네. 그리고 또 예수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I came here. 네. 나는 여기 왔다. 제가 전공 영어라서요. Not a 법입니다. Not to be served. To be served. 섬김을 당하러 온 게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러 왔다. 이게 아마 예수님의 그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인데 바로 그것을 자녀분에게 실행하라. 네. 그럼 회장님, 학장님, 네. 결국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 우리 주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저 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4페이지예요? 네, 프롤로그를 보면은 네. 우리 저자인 이재은 아나운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페이지를 보면은 나는 40여. 4페이지 한번 읽어보고요. 56회. 4페이지 먼저 있고요. 네,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봅시다. 4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한번 읽어줄까요? 네. 서툴고 작지만 따뜻한 한마디의 힘. 네, 여기 프롤로그에 평범한 말이 선물로 변하는 마법 이렇게 주제가 써 있습니다. 얼마 전 함께 일하던 한 후배가 이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뉴스데스크로 일하던 뉴스데스크의 FD. 네. FD란 말은 네, 플로어 FD. 디렉터라고요. 네. 이런 친구였는데 뉴스데스크에 FD로 일하던 친구였어요. 원고를 꼼꼼히 챙겨주고 진행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알려주는 등 뉴스 시작부터 끝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때 필요한 일을 처리해주는 아마 역할을 하는 후배이자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후배가 제게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더군요. 한번 읽어주세요. 편지 내용. 재은 선배, 수습 시절 제가 실수했을 때 선배가 해주신 위로의 말을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본 순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실수했던 후배에게 마음을 담아 작은 응원과 위로를 건넸던 일이 떠올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아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한번 우리 시인님 뭐라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아니,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지금 서툴고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은 아나운서가 들었던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이 말이 나 이직을 하면서 떠나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게 보면 그쪽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움직이는 다정한 말투. 우리 시인님은 굉장히 말투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실행도 하고 있는데 다정한 말투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셔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언어로 표출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은 아닌데 곁으로 표출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속에 억양에 어투에 말투에 나타나더라고요. 마음은 아닌데 곁으로 그냥 단지 그 순간을 묘명하려고 하면 네, 그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것을 강조하는 저도 이재은 아나운서처럼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다정한 말투를 잠깐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평소에 말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삭비 씨님이 한 말씀 했고요. 우리 규장선생님 한번 많은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인텐션, 의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냉철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멋지다고들 합니다. 흔히 쿨하다고도 하죠. 저는 6년차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쏙 부러지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하며
깨닫는 바가 조금 달랐습니다. 결국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똑똑한 말이 아니라 다정한 말이라는 사실을요. 따뜻한 말하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똑똑한 말이 아니라 다정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 이재현 아나운서는 체험을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인이 느끼고 또 그렇게 아까 후배에게 들려진 그런 편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 걸 보고 아마 이런 마음을 아까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서로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일환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팩트보다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팩트는 정말 정확하게 딱 짚어요. 탁탁탁.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다정한 말들이 자, 배려하는 말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네. 다정한 말은 무조건 부드럽거나 모든 걸 양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정한 말에는 상대의 무례한 부탁을 예의 있게 거절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다정한 말이라고 해서 어떤 좀 모호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중은 정확히 전달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막상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정하게 말하는 것도 화술 능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능숙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총 3개의 장에 걸쳐 어떻게 하면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정한 말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은 하고 있었던 어떤 타이틀 같아요. 근데 이재현 아나운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다정한 말을 우리가 배우고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1장에서는 왜 다정한 말을 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뭡니까? 네. 2장에서는 다정한 언어를 쓰기 위한 자존감 올리기 방법을 전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정한 말투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how to를 담았습니다. 방법. 네. how to. 네. 그럼 구체적으로 다정한 말을 왜 써야 하는가? why. 네. 그리고 2장에서 좀 특이한 것이 다정한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전한다고요? 자존감 올리기, 자존심이 아니고 자기의 자존감,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그거 좀 읽어주세요. 따뜻한 말을 쓰려면 2장 거기요. 따뜻한 말을 쓰려면 일단 내 마음이 단단해야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마음에 여유도 있기에 같은 말도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루틴을 소개하며 단단한 마음밭을 가꾸는 방법과 삶의 태도를 전합니다. 자, 이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재현 아나운서가 단단한 마음, 이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식화 되고 꽉 차야 어떤 말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타이틀 보면요. 3장에는 아까 다정한 말투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하우트를 담았다고 했는데요. 대화할 때 공감과 경청하기.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담이나 대화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네. 공감과 경청하기. 그렇구나. 그리고 경청하는 거, 듣는 거. 부정적인 말투 고치기. 칭찬의 언어 쓰기. 꼰대가 되지 않는 말하기. 이게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는. 지금 아버님은 외모로 봐서는 이 나이가 되는데 자녀분의 글을 읽고 좀 많이 바꿨습니까?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래서 커피 가운데 무슨 커피가 있죠? 라떼.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라떼를 안 좋아한답니다. 저도 사실 조금은 꼰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꼰대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꼰대가 되지 않는 말하기. 네. 그런데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네. 이제 왜냐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네. 네,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는 말하기, 언어적 감수성 회복하기. 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수성이라는 것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중장년에 들어서는 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많이 우는데 그건 감수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단순화된 과정인 것 같고 그런 감성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눈, 아주 세심하고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이는 마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감수성인 것 같아요. 네, 언어적 탄력성 회복하기, 네. 네, 감수성, 네. 그다음에 마음이 풀리는 사과의 기술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사과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네. 제가 마지막 퇴임 전에 전주 서중학교에서 퇴임했지만 그 전에 장수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졌던 좀 독특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장수가 뭘로 유명하죠? 사과로 유명합니다. 사과로 유명하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사과가 나올 때 네. 애플스데이를 합니다. 애플스데이. 그래서 사과를 나누면서 평소에 좀 소원해진 친구, 내가 또 평소에 잘못했다고 한 친구에게 편지를 주면서 사과를 나누는 애플스데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계기가 아니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좀 잘못했지만 말할 용기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과를 먹어야겠습니다. 그냥 장수만 와서 사과만 들어도 사과라는 거, 혹시 정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장수 한번 사과 밭에 가보셔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제목. 네.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남는다. 네.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좋은 관계가 남는다. 자, 어떤 것들이 이번에 장마철에 좀 비가 많이 왔죠. 저도 텃밭을 갖고 왔는데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상추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나간 자리가, 장마철에 지나간 자리는 너무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좋은 관계가 남는다. 아버님 거기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아니요, 그 제목만.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남는다. 안 보고 읽어보세요.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2번 남는다. 말했습니다.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남는다. 다정한 말이 지나간 자리에 좋은 관계가 남는다. 이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인데 내가 상대방에게 다정하고 포용하고 언더스탠드, 영어의 언더스탠드가 아래에 서 있다는 뜻이래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도 내가 좀 더 다정하게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향기를 남기는 거니까 좋은 관계가 된다. 지금 우리가 프롤로그를 읽고 있는데요. 이건 작가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잠깐 이 대목에서 바쁘지만 한번 우리 이전 아나운서와 한번 연결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아나운서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네. 이삭비 TV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석 시활동가입니다. 아, 네, 같이 안녕하세요. 진행하는 우리 이삭비 시인도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너무 또 아나운서신데 너무 이쁘시고 또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나운서들은 똑똑한 말이 다정한 말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으로 생각하시는 그 발상과 또 너무너무 네, 그런 감성적인 아나운서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전주가 고향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전주에서 큰 인물이 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아주 보이지 않게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9시 네. 뉴스를 다 MBC 뉴스를 보도록 친구들 만나면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8시 뉴스, 8시 네. 뉴스죠. 책 타이틀이 정말 좀 편한 것 같아. 요즘에 너무 복잡한 세상에 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방금
이삭비 시인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똑똑한 말이 이기는 세상처럼 보이는데 결국 네. 승자는 시인님 뭐라고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내게 고안하고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 제가 이제 뭐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똑똑하고 논리적인 말을 하는 것도 너무나 멋지고 좋지만,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힘이 있고 향기가 있다. 뭐가? 다정한 말이. 그 네. 서문 중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Your word is a lamp. 그대의 말은 하나의 램프입니다. For my feet. 나의 발을 위한, 발을 밝히는, 램프, 등불이고요. 네. A light on my path. 어떤 길에 있어서의 하나의 등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문장은 성경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교육도 그렇고,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성경에서 항상 읽는 내용들이 그런 말에 대한 중요성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늘 긍정적이고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물론 아나운서로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삭비 시인님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쓸쓸하고 적막한 세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우리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길을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네. 아버님이 대신 같이 네. 자녀 키우는 아버님의 교육 철학도 들어보면서 네. 이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기는 세상을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재은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재은 아나운서가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잠깐 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세 가지를 느꼈어요. 활기차다. 사실 사람은 길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그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아주 정확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그게 아마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MBC 간판 앵커로서의 삶을 살면서 배워진 게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이영희 교장쌤, 이 재은이를 키울 때 정말 보고 싶고 예쁘게 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재은이 이야기가 책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자, 한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50몇 편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57페이지인가요? 57페이지입니다. 네, 한번 거기 보고 이삭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제목은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꾼다는 네. 타이틀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대한 일들은 항상 내부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의 오늘을 만든 말들.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언젠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이렇게 말의 힘을 믿게 되는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은 언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저와 제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말에 관해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이 대목은 우리 시인님이 읽고 같이 한번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예쁜 말만 하기. 예. 긍정적이고 예쁜 말만 하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뱉지 않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뱉지 않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기. 그러니까 영어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목적을 위한 FOR, 뭐뭇을 위한 사랑. 두 번째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뭐 예쁘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in spite of라고 합니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벽에다 붙였습니까? 이런 말들을? 제가 보다도 이제 엄마의 영향이 큰데요. 좋은 말하기, 다정한 말하기, 친절한 말하기, 긍정적인 말하기에 관한 그런 말들에 관한 좋은 그런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화장실, 공부방, 또 거실, 곳곳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언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삭비 TV 독서대학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순간적으로 지나치기 쉬운데, 이재은 아나운서를 직접 키웠던 우리 이영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언어가 아름답고 언어가 긍정적이면 사람이 변한다는 신념하에 화장실에, 공부방에, 거실에 곳곳에 이걸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옛날식 방법이지만 아이들이 눈높이에 그걸 붙여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철학을 실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또 멋진 책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예를 들어서 기회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막 험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말들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언어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네.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어떤 말을 써야 하고 어떤 말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하셨습니다. 읽으세요. 짜증나, 망했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건 못하겠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마라. 자,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예뻐 죽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아마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바꿔서 말하라고 했나요, 아버님은? 죽겠다라는 말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해서 예뻐서 내 마음 힐링된다. 이런 식으로. 예뻐 죽겠다. 뭐라고 바꾼다고요? 예뻐서 내 마음이 힐링된다. 네. 꽃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힐링된다. 이런 식으로. 따님에게 예뻐 죽겠다. 야, 그런 말 대신에 그렇게 쓰지 말고 예뻐서 내 마음이 힐링된다.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언어 속에 죽겠다라는 이런 말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 표현하는 자체부터가 부정적인 언어가 포함이 되니까 아예 삭제를 하고 정말 좋은 씨앗들을 언어의 씨앗에 이렇게 담는 것 같아서 예뻐서 내 마음이 힐링되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인님 의향 네, 읽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 죽겠다. 네, 이건 어떻게 아버님 교육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행복하다. 네.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어. 이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행복하다. 네. 제가 아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기라고 했는데 이 짧은 말 이 문장 하나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눴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지 말아야 할 짜증나, 망했다, 죽겠다 이런 말 대신에
이 말을 어떻게 뭐랄까요? 바꿔 쓸 수 있는 또 구체적인 예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아이들이 언어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긍정적인 말, 네, 긍정적. 예쁜 말, 네. 다정한 말, 부드러운 말을 바꾸자. 네. 또 다른 페이지에서 한번 아버님이 또 이 책에서 읽고 감동하는 내용가 몇 페이지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185페이지. 네. 네. 하루를 여는 긍정의 말하기. 네, 하루를 여는 긍정의 말하기 185페이지입니다. 시인님 부탁드릴까요? 하루를 여는 긍정의 말하기. 긍정의 에너지가 어떻게 부정의 에너지를 덮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실험해 볼까요? 하루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했던 말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의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불평과 불만의 말인지, 사랑의 말인지. 인정과 칭찬의 말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신 분 느끼겠지만 우리가 녹음을 하면은 그걸 바로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쓰려면 힘들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물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내가 한 말을 리컨시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아버님 아마 제시한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나 영화,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말, 감동했던 말을 노트에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그 노트를 수시로 들여다본다고 해요. 저희 집 식탁 위에도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읽고 나가라면서 주신 건데 거기에는 이런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와. 짧은 노트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좀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제가 식탁에서 가져왔는데요. 식탁에 있는 건데 이렇게 똑같습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정성이 정말 기쁜 하루 되세요, 벅찬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그 식탁 안에다 놓고 밥 먹는 눈높이에다가 네. 팔팔한 하루 되세요.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 시킨 거 아닙니까? 네, 아름다운 세대 교육이니까 너무 아름다운 좋죠. 말로 네, 네. 다른 생각 여지가 없이 네. 열정적인 하루 되세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연달아 네. 일어나더라고요. 도미노 현상처럼. 그러니까 기분이 안 네. 좋은 네. 상황에서도 네. 이런 말 아침에 하고 나면 기분이 좋게 하루를 출근할 수 있어요. 싱싱한 하루 되세요. 네. 책에 보면은 뭐 끝내주는 하루가 되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건 말하면 식탁에 코팅해서 놓고 네. 아이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볼 수 네. 있도록 네. 또 다른 것도 한번 줘보세요. 뭐 자녀를 슬프게 하는 말들, 네, 좀 보여줘요. 자존감을 세우는 말들 네, 와. 저희가 우리 전철수 다 갖고는 못했는데 국장님한테 좀 찍어보도록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로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품으로 키운 좋은 글, 네. 말인데 이런 네, 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게 이건 제가 볼 때 정성입니다. 네. 정말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을까 이걸 골라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코팅해서 또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정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요즘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손자도 한 명 있어요. 걔가 왕입니다, 왕. 그걸 보고 정말 요즘 젊은 세대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신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유, 우리 시인님, 네. 우리 이영임 형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이고. 하루 시작을 열어주는 긍정의 인사말들을 직접 식탁 위에 눈높이를 맞춰서 벽에다 붙였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재현 아나운서가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독자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제목을 보면은 다정한 말들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는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책, 아마 이 하루를 48시간으로 아마 하루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책도 저도 선물을 받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만은 무심코 우리가 보낸 하루하루에 대한 당신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벌써 책을 2권이나 썼는데요. 혹시 이재현 아나운서 따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요? 혹시 더 제 친구 하나 그 전주 전라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중에 이성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100권의 책을 쓰겠다. 그것도 베스트셀러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책을 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재현 아나운서도 그런 꿈이 있습니까? 네, 곧 또 3권, 4권 나온다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또 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예. 이 책에 대해서 네. 한 말씀만 드리면은 수험생들 또 취준생들 취업을 앞둔 사람들 꼭 읽어봤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수험생들. 왜 수험생들 읽어야 합니까? 이것을 읽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30분 단위로 쪼개서 48시간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루를 짜임새 있게 또 보람 있게 사실은 하루를 24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의 소중함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은 다 이렇게 벽에 붙였던 슬로건이 있는데요. 오늘 너희가 허비하고 있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오늘 돌아가신 분은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 말을 붙인 기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루를 2배 이상의 가치로 누리는 법이 나와 있다. 네, 그리고 또 뭐 슬럼프에 빠진 분들, 슬럼프, 무기력하거나 어떤 절망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 읽어보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야 할 수험생이나 취업 준비생들, 네. 그것도 다른 부류는 하루의 소중함을 누리고 무기력증이나 좌절, 슬럼프에 빠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보니까 28거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우리 이영희 비양쌤은 말이 없으시고 조용히 남의 말을 이렇게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방송 나오셔갖고는 따님 자랑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인님도 오늘 같이 방송하면 어떤 걸 느꼈습니까? 다정한 말씀을 사용하시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시고 또 훌륭한 학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방송에 출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모님 엄마 아빠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오늘이기까지 이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각 집의 어머니를 그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어머니를 보내준 것은 어머니가 신 대신 예수님 대신에 온 분이 어머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저희가 책을 일부 부분을 소개했지만 어느 페이지를 보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고 제가 아까 영어로 plain, P-L-A-I-N, 쉬운, 쉽게 가야 마음이 열립니다. 어렵고 현학적인 책도 때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또 자기 직장 생활을 토대로 해서 썼던 2권의 책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재현 아나운서의 소박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로 절실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인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음의 문을 여는 말투와 태도에 관한 이 책,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이 책을 꼭 저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 다정한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말을 쓰겠다.
저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주 이런 좋은 친구, 또 전라북도에 좋은 교육자가 있어서 전북 교육의 그 진한 마려고 아이들에게 행복의 문이 열렸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아주 저도 어깨가 으쓱거립니다. 오늘 또 촬영에 임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신 우리 전철수 국장님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삭비 TV 방송은 우리 이전 아나운서의 아까 인터뷰에 나왔던 것처럼 어둠을 비치는 작은 등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한 이후에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